반갑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 수업, 오늘은 화작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화작은 별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비문학과의 차이점인데요. 사실 비문학이라는 영역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작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출제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두 개의 영역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 그 유의미한 차이점을 이해하시고요. 그 방식대로 글을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보다는 형식이, 글의 흐름보다는 문장의 의미 파악이 중요한 것이 화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글의 내용이나 글의 흐름은 비문학에서 이미 충분히 묻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작보다는 비문학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기도 훨씬 더 좋죠. 그러니 굳이 화작에서도 글의 내용, 글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화작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화작이라는 것은 결국 말하는 법, 글을 쓰는 법을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화법 같은 경우는 화법의 목적, 화법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인가를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작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화제를 얻을 것이며 어떤 식으로 내용을 생성하고 자료를 활용하고 표현을 사용할 것이냐, 고쳐쓰기까지를 묻죠. 이것들을 위주로 글을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약간은 좀 극단적으로 내용적인 것을 많이 버리고 이 형식적인 측면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화작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연습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습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화작 지문 몇 개만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표 지문이죠. 우리 항상 이 내용 화법의 종류 확인해 주시고요. 발표의 특징 머릿속에서 떠올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맙게도 최근 수능에서는 첫 지문에 계속해서 발표나 강연으로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발표나 강연의 특성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제가 화법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으니 선택지를 반복적으로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상호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나왔으니까 질문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난 수업 시간에 기억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1번 선택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는 것에 해당하겠지요. 계속 읽어보면 다른 내용은 별거 없고요. 소개하려 합니다 라고 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네요. 2번 선택지 볼까요? 예측하도록 발표 내용의 제시 순서를 발표 도입에서 밝힌다 라고 되어 있죠. 어때요? 틀렸죠. 화제만을 제시할 뿐이지 제시 순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끝입니다. 다음 단락 볼게요. 역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이 질문의 목적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알고 있나요?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화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제시했다는 것, 보조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게다가 기억도 있네요. 예, 보조자료의 내용을 묻는 문제를 출제했겠네요. 한번 내용 볼까요? 이렇게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면의 내용은 이 문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 한번 보면요. 실처럼 생겼다, 실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면은요. 균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 살펴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직유가 사용되었고 여기서는 정의가 사용되었죠. 이렇게 형식적인 거 파악하면 35번 문제는 끝. 이 내용 토대로 36번 문제 풀어보는 건데요. 화면 1은 균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시면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계속 화법의 특징 찾아볼게요. 역시 화면을 제시합니다. 또 이렇게라고 했으니까 바로 화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내용을 한번 보면 전달되고 전달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은 전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 볼까요? 전달되고 전달됨을 설명하기 위해. 되셨죠? 정답 4번입니다. 또 한 문제 풀었죠. 다음 단락입니다. 이번엔 특이하게 질문을 해요. 질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겠지요. 질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의 내용, 뒤의 내용.
일단 뒤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끄덕인다라는 것은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답의 핵심을 보셔야 되는데 만날 수 있지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유인하여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유인할 수 있나요? 상대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내놓음으로써 유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의 내용 뭐였는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지요? 이 내용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3번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번 선택지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곰팡이와 식물 뿌리라는 것은 당연히 앞단락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예, 앞단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때요? 이러면 세 문제 금방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화법은 내용적인 걸 아예 안 묻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화법의 특성을 묻는 데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지문입니다. 화법과 작문이 연계되어 있는 제재죠. 동일해요. 똑같이 이렇게 방송, 대담, 대화, 건의문이라는 거 찾아주시고요. 각각의 특성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성은 모르겠다면 넘어가시고요. 문제 훑어보면서 혹시 글의 특성, 화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봐주시는 게 좋긴 해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건의문의 특성이 보기에서 소개가 되어 있죠? 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문이고요. 진행자가 나와요. 그러면 진행자의 역할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오늘 대담의 목적 소개하고 있고요. 참여자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2명의 대담 참여자가 있다 정도예요. 이거 나중에 선택지에서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쓰여 있을 때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라고 했으니까 대담의 순서 진행해주고 있는 거죠. 아쉽게도 얘랑 관련된 문제는 없어요. 다음 단락 보죠. 공간 구성에 대한 전문가 1의 대답입니다. 이게 딱 눈에 띄셨으면 좋겠네요. 전문가 1의 주장이죠.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하자. 다시 이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나오죠. 였고 있습니다. 중심지였고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두 가지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39번에 문제 볼까요? 대답을 준비하며 쓴 메모의 일부입니다. 계획한 내용이죠. 찾아보시면 됩니다. A에 해당하죠. 그럼 1번 선택지 오는 거죠. 유물 다수 보유. 맞죠? 다음 진행자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유물을 고려해. 아까 두 가지 이유였죠?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늘리자 주장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1의 말을 요약해주고 있네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전문가 2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발언 순서 다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A와 관련된 문제 바로 풀어버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지를 보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택지를 보시면서 전문가 1의 내용을 요약하며 전문가 2의 생각을 묻고 있다. 맞다. 답 1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거는 화법을 푸는 태도를 완전 뜯어 고쳐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법에서는 선택지를 정말 잘게 끊어서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문장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용을 요약하면은 맞아요. 근데요, 다시 어떤 내용이라고 되어 있냐면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 1은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지를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장을 제대로 안 읽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왜 시간에 집착하는 것을 싫어하냐면 시간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러한 단어가 안 보여요. 빨리 읽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는 독해 습관, 문제풀이 습관 완전히 바꿔주세요. 2번 선택지도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전문가입니다. 동의하죠? 예, 이렇게 동의하는지 비동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시민 활용 공간을 확보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자라고 주장을 밝히고 있는데 목적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진 않죠. 비슷한 거라고 하면 또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39번 문제 풀어볼까요? 전문가 이쪽으로 와보면 복합문화 공간이니까 2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럼 5번 선택지 읽으시면 됩니다.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하다? 이런 내용 전혀 없죠. 정답 5번입니다. 이번엔 전문가 1. 교육 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 그랬으니까 일부 동의, 일부 비동의. 됐죠?
다시 전문가 1의 핵심은 뭐라고요? 유물 보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예요. 역시 39번을 봤더니 유물 보존 공간인데 선택지를 읽어보면 아직 안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진행자의 역할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지문에서는 안 물었지만 원래는 생각하면서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럼 찾으면 되죠. 뭐만 찾으면 돼요? 이유만 찾으면 됩니다. 때문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유 이 앞에 나와 있네요. 박물관 본연의 기능은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다.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자. 되셨죠? 다시 이건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있죠? 재증축한 땡땡 박물관의 사례. 그럼 이 내용 토대로 39번 푸는 겁니다. 3번 선택지 볼까요?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다시 증축하게 된 다른 박물관의 사례. 맞죠? 전문가 2요. 공감. 하지만 시민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다음. 공간 구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고맙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논의해보자 라고 해서 화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선택지 볼까요? 종합 아니죠? 감사 표했죠? 다음에 논의할 사항 탑 4번이네요. 전문가 1이요. 유물 보존과 연구 따라서 나와 있죠? 유물 연구 강화. 끝이에요. 전문가 1. 유물 연구 강화. 내실 있는 전시는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내용 그대로죠. 맞는 말이죠. 전문가 2.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주장이죠. 근거, 사전의 의미. 문제 볼까요? D에 해당하죠? 정의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 맞죠? 다음 진행자. 역시 상대의 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구체화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진행자. 이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죠. 보세요. 역시 동일합니다. 재진술은 맞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죠. 근데 뭐가 틀려요? 문제를 밝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택지 정말 꼼꼼하게 끊어서 파악해주세요. 이러면 가지문 끝났고요. 가지문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나지문을 가죠. 아까 여기서 보면 가를 바탕으로 나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으니 나의 대화를 읽으시면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은 가의 내용과 연결 지어주는 겁니다. 나지문에서 연결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전문가가 이랬대요. 방송에서 이랬대요. 전문가도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전문가 누구의 의견인지 보셔야 돼요. 얘 전문가 1이고 얘 전문가 1이고 전문가 2거든요. 이 내용은 나지문을 읽으면서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번에서요. 학생회장 전문가 2, 학생 1 전문가 2. 2번, 4번 같은 선택지는 애초에 버려져야 됩니다. 이번에 다를 볼게요. 다는 건의문이고요. 가와 나를 토대로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의 내용이 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건의문이라는 글의 종류가 나왔으니까 건의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기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막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기는 비문학 지문처럼 읽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꼼꼼히 읽어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여기서 체크는 가나다 3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가 더 소개되거든요. 이 내용도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오답 찾기 수월합니다. 이 내용 태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뭐 인사말하고 있고요. 자기소개하고 있고요. 건의사항이 있다라면서 글을 쓴 목적 밝히고 있죠. 그럼 일단 내용적으로는 건의사항을 봅시다. 첫 번째,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고요. 두 번째, 청소년 대상의 진로체험 강좌를 운영해달라 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 혹은 나와 연결지어 봐야 될 텐데요. 이 내용 나랑 연결지어 보면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이야기죠. 그 내용과 연결 지어주면서 읽었으면 좋고요. 이 내용은 학생 1이 두 번째 제안했던 내용이었죠. 역시 그 내용과 연결을 해주시면서 읽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다음 거 볼게요. 기억 니은만 보겠습니다.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많은이 포인트죠. 다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니은이요. 안전사고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1, 2, 3번 다 틀렸죠? 다음 단락입니다. 역시 디귿을 볼까요? 부담이 된다고 우려할 수도 있지만
효과가 더 크대요. 이거죠. 우려보다 효과가 더 크다. 얘는 다에 해당하는 내용 맞네요. 41번. 답 5번이죠. 두 개 비교하고 있죠. 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끝입니다. 이제 40번에 아까 2번, 4번 선택지 지웠으니까 나머지 거 볼까요?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뭔지를 찾으시면 되고 이 내용이 뭔지를 찾으시면 되죠. 근데 보세요. 박물관 전시 방식의 개선이라는 것을 아까 말도 안 된다 라고 까였던 내용이거든요. 치우시면 돼요. 5번이요. 문제 상황으로 제시되었다. 아니죠. 답 1번이죠. 마지막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쳐 쓴 내용을 비교하라는 문제니까요.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청소년 대상이라는 말이 추가됐지요. 중심지 여서라고 해서 이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역시 다시 청소년이라는 말이 추가가 됐고요. 계속해서 청소년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죠. 유물의 보존과 연구라는 강좌의 내용이 추가되었고요. 이 내용은 쓸모없으니까 사라졌죠. 이렇게 두 개를 그냥 하나하나 비교해 주시는 걸 먼저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1번이죠. 문항수가 많고 묻는 것이 복잡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지문입니다만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문입니다. 순수 작문 문제죠. 생각 바탕으로 쓴 초고. 그럼 생각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이 불량식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후에 불량식품에 대해서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내용을 담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나 글에 실제로 담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담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나지문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불량식품이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죠? 1번 선택지 맞고요. 불량식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량식품 같지만 아니고 얘는 불량식품이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네요. 2번 구분하는 거 맞고요. 3번 인식변화 아니죠. 탑 3번입니다. 다음 단락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방안 두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왜 시행되었는지 이유 설명되어 있고 이유 설명되어 있죠. 선택지 볼까요? 배경 맞고요. 제도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한 문제 또 끝냈습니다. 다음 문제요. 얘는 A를 채우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보기는 진짜 꼼꼼하게 비문학처럼 읽으시는 겁니다. 포인트 볼까요? 식품산업의 변화와 관련지어서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가 다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뭐를 먼저 떠올려 주시는 게 좋냐면 글의 중심 내용을 먼저 떠올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글의 중심 내용 뭐였죠? 무엇이 불량식품이며 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했죠?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게 5번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식품산업의 변화 배경으로 소개되죠.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료 활용하기 문제인데요. 자료 활용하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택지 먼저 읽고 이 선택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읽고 다시 선택지를 읽는다라는 식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제일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기억 다시 2를 활용하래요. 불량식품의 적발 유형 중 불량식품의 적발 유형 맞죠? 이물 검출의 누적 적발 건수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물 검출이고요. 누적 적발 건수죠. 식품에서 이물이 검출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내용을 구체화하재요. 이 내용을 토대로 얘를 구체화하재요. 두 개 어울려요? 어울리죠? 마지막 얘를 4문단에 추가할 거예요. 그럼 4문단에 이 내용 어울려요? 어울리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억 다시 2와 니은을 활용하래요.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물 검출이 과대 광고보다 빈도가 높다라는 점을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 사실 이 내용 확인할 필요도 없네요.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졌대요. 이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전혀 안 맞죠? 그럼 이러한 내용, 자료 활용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답 5번입니다. 지금까지 원래 화법과 작문을 출제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읽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약간은 좀 극대화해서 보여드린 측면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문장을 조금 더 열심히 읽어야 된다?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한다일 뿐이지 사실 보여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문제들은 화법의 특성, 작문의 특성 표현 쪽이죠.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만 온전히 파악한다면 다 풀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화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이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연습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꼼꼼하게 몇 개의 기출문제만 반복적으로 풀어보신다면 금방 익힐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이렇게 화작 올바르게 독해해서 자연스럽게 시간 줄이고 다 맞고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